정부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3대 개혁 있죠.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해서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최대 그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주 69시간 이 정부 노동개혁 한번 본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표 다 보이시죠? 요 지금 현재 표하고 지금 바뀌는 거하고 우리 윤대환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현행 연장 근로 시간이 주 기본 52시간인데 총 중에 40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그렇죠. 연장이다 12시간 해서 52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총 주 단위로 보면 69시간까지는 갈 수 있으나 주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이렇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 보면서 총량적으로는 양을 줄이되 시간을 줄이되 이걸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9시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극단적일 것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노사가 좀 효율적이고 혹은 업무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혹은 그 업종에 맞게 그 직원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나왔을까를 봐야 돼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친기업적인 정책 맞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만 노조원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지금 노동법이 개정해달라고 계속 떼쓰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하게 시간을 풀어주면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 무조건 시간만 늘어난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반대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 이거 아주 옳습니다. 문제는 과연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과연 노동자의 편의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이걸 시행할 것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교육과 또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번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최저임금제 또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산업연수원제로 해서 70% 대부분 나라가 70에서 80% 그야말로 급여의 차이를 차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국력의 손실 내지는 처음 외국인들 도입했을 때 그 취지야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번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업종에 다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졌던 것을 각 업종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 이건 이번 정권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는 잘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